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주말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대통령이 한 것을 보고 북한이 24시간도 안 돼 내놓은 반응입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에서 우리 대통령이 남북한 간에 평화경제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니까 참 쌀만한 소대가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일이라 얘기했습니다. 또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자 하니까 대화?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친절한 금자씨처럼 너나 잘하세요. 난 너 만날 생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 크게 웃을 일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말을 한 대통령을 받들겠다는 법무부 장관, 그 대통령 밑에서 2년간 인사를 검증해오던 사람, 인사를 책임져오던 사람, 17차례의 장차관들 인사 검증 11번이나 야당과 합의한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 안 됐는데 대통령 일방통행으로 임명하는 이런 꼴을 만들어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꿈도 야무집니다. 이분이 너무 꿈이 야무지니까 그 하는 짓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조국 후보입니다. 조국. 그분이 뭐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조나라 조짠지 뭐 나라 국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자로 또 다르게 쓰면 조국, 슬퍼할 조, 나라국, 나라를 슬프게 한다 혹은 나라가 슬프다라는 뜻도 됩니다. 참 정확하네요. 누가 옛날에 임종석은 임종하는 자리가 임종해야 하는데 앉아있는 자리가 임종석이라고 하더니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뭐 그 위에 다른 거 있는데 너무 다른 옆으로 새는 것 같아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을 벌이고 있는 우리 조국 후보, 부동산에 대한 변명,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 그리고 자기가 산호맹에 연구실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것, 이 전부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의 특징이, 어떤 분은 종합선물 세트라고 했는데 저는 4가지 특징을 들겠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이분 전략이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우파 찌그러졌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아주 우습게 개돼지로 보니까 뺨때기부터 때리고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뻔뻔해요. 2005년 자기 딸, 자기가 울산대학 교수할 때 자기 딸은 서울로 위장 전입하는 거, 그때는 뭐 소위 말하는 7대 인사청문회 배제 기준 아니니까 나는 문제없다. 위장 전입 자체가 위장이라는 게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법 위배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비굴한 거예요. 비굴해. 어떻게 비굴하냐고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서 위장 전입이 쭉 쏟아져 나오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민들 가슴을 후벼 판다 그랬어요. 조국님, 조국 후보님, 그것을 가지고 마치 서민 편에 서는 것처럼 서민들 가슴을 후벼 판다. 이 장관 후보자들이 그래요? 당신은 서민들 가슴을 창으로 찌르고 사시미 칼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게 또 역시 뻔뻔한 겁니다. 비굴하기도 하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뭐 어떻게 돈을 갖다 댔느냐, 부동산을 이렇게 키우는데 뭐가
어떤 과정을 거쳤나 답하는 걸 보면요. 위장 전입한 적 있다. 내가 위장 전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 못했다고 또 2010년에는 통탄을 하더니 또 이번에는 9년 지나고 나네 위장 전입한 적 없다. 조력모계야. 딴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하겠다면서 또 무능함이야. 무능함이야. 도대체 이 부동산 거래에서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구분 못할 정도로 이런 사람 법무부 장관 하면 됩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엄마들도 임차인 임대인은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굴하다는 게 보세요. 처제의 이름을 통해서 빌라를 사고 동서의 이름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고 누가 봐도 뭔가 차명인 느낌이. 그리고 사실은 처제한테 빌라 사줄 때에 부산에 있는 뭐 임대를 놨어. 임대료 2억 7천 받은가 그 돈 그대로 1원도 더 보태고 빼는 것도 없이 그 돈 가지고 빌라를 샀다고 중개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돈 받아가 그걸로 지급하더라. 같은 날 뭐 정이 많으니까 처제를 위해서 그랬겠죠. 또 그 다음 동생 아버지 재산까지도 관련되는 겁니다. 뭐 그 집안 문제라고 그냥 둡시다. 그러면 또 동서에게 동서 이름으로 또 아파트를 사둡니다. 그러면서 서민들 가슴을 칼로 도리는 게 뭐예요? 방배동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남이지만 후진 거다. 흐름한 거다. 집값도 싼 데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5평 7억짜리 아파트 못 구하고 정말 매일 발을 오그리고 자는 시민이, 서민이, 서울 시민이,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세요? 아니 2년 동안에 민정수석으로 앉아서 정말 대통령 측근의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책임을 이렇게 역사상 민정수석이 이렇게 손을 꼽을 정도로 이렇게 엉터리로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미안해하는 마음, 일말에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이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 이래요. 자기가 그럼 법무부 장관만 하면 앞으로 위장 전입은 다 눈 감아주겠네. 부동산 차명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 다 눈 감아주겠네. 안 하면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나쁜 X고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인간의 뭐야 X렉이야. 그뿐 아니에요. 자, 그럼 부동산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후보가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혹은 국토부 장관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이재용이라면 국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를 세우겠어요? 이재용이가 돈 많기 때문에 나를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재용은 기업가야. 기업가의 목표는 돈 버는 게 목표야.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 잘하고 조국이 하는 건 잘못했다라는 차원의 하나의 잣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가 부동산 투기를 했을 때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 부동산 투기한 것은 똑같은 부동산 투기라도 국민의 잣대가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법을 지키는 규범에 정말 모범을,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될 법무부 장관이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이 냉혹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자, 이거는 돈 문제라 칩시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 능력껏 지 돈 버는 거라고 칩시다. 산호맹, 북한 사회 노동자 연맹,
이거의 이론을 갖다 주는 연구실장을 한 사람이야. 사교원에서. 이건 단순하게요, 일반 좌파들처럼 기업들 돈 번 거 지 혼자 먹는 거 나쁘니까 그걸 똑같이 분배하고 공정하게 나누자 하는 식의 그런, 적어도 약간은 어떤 인간의 적이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구석이 있는 그런 좌파의 이론이 아니야.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채 싹, 민주주의를 싹 뽑아버리자는 게 산호명의 이 목표야. 이걸 하던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 이 사람은 카밍아웃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주사파라고 카밍아웃 한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향을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회색이에요. 그 회색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면 그걸 또 블랙으로 씁니다. 또 이쪽 상황에 불리하겠다 싶으면 또 화이트로 가면을 씁니다. 깨끗하게 전향을 하세요. 카밍아웃하고, 김문수 지사처럼 카밍아웃하고, 김문수 지사처럼 깨끗하게 전향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국민들이 이렇게 길길이 안 날뛸지도 모릅니다. 비록 법무부 장관 자리를 하더라도. 이제 보니 알겠네, 왜 국민들이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라 그러는지. 이때까지 장관들 무슨 청문회에 있어가지고 7개 원칙에서 인사배제 원칙을 봤는데, 이분만큼 업적이 이 배제 원칙에 상응하는 업적이 많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은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 윤석열과 조국 법무부 장관만 시켜놓으면 말 안 듣는 놈 다 때려잡고, 눈에 가시 있는 놈 다 깜빵이었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고 사내명이 향해 가는 그 목표를, 주사파들이 목표로 하는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울타리를 확실히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할 것입니다. 시킬 거예요. 자유한국당 이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후보에서 장관이 되도록 막을 만큼 막았는데 안 된다. 그 변명은, 그 유약한 해명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이 아니고 법을 모범으로 지켜야 되고 국민들에게 법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이런 한국 최고의 비리 종합 세트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발하십시오. 어떻게 해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임명을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한 보수의 가치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나라를 슬프게 하는 조국, 나라가 슬퍼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이 되도록 용인해서는, 막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은 분들의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